남아있는 이민자들은 역이민한 사람들에게 어려운지 모르고 이민 왔냐라는 빈장과 함께 심한 경우에는 루저라고 치부하기도 합니다. 과연 역이민을 선택한 분들은 루저일까요? 그렇다면 캐나다에 여전히 남아있는 분들은 위너일까요? 안녕하세요. 게라쇼의 푸틴입니다. 오늘도 뜨거운 이슈를 팩트 중심으로 맛있게 다뤄보겠습니다. 바로 캐나다로 이민 후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역이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캐나다 이민자 1세대 중에서 역이민을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그런데 막상 역이민자를 바라보는 남아있는 이민자들의 시선이 그리 곱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치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격이랄까요? 어떤 분들은 역이민을 선택한 사람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합니다. 캐나다에 적응하지 못한 중도 포기자, 루저라고요. 한편으로는 하루라도 빨리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훌륭한 선택이라든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더 불쌍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역이민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되는 역이민 이야기, 뇌피셜이 아니라 캐나다 정부 정식 보고서와 실제 사례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들의 역이민 가능성에 대해서도 알아볼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최근 유튜브에는 미국이나 캐나다로 이민을 왔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역이민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좀 더 여유로운 삶과 자녀들의 미래 등 행복한 생활을 위해 선택한 이민인데 막상 지내다 보니 기대했던 것과 많이 달라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반증이겠죠. 이러한 역이민 이야기의 주인공들에게는 여러 가지 사연이 있겠습니다만 남아있는 이민자들은 역이민한 사람들에게 어려운지 모르고 이민 왔냐 라는 빈장과 함께 심한 경우에는 루저라고 치부하기도 합니다. 과연 역이민을 선택한 분들은 루저일까요? 그렇다면 캐나다에 여전히 남아있는 분들은 위너일까요? 캐나다 정부도 역이민 현상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존에 발간된 역이민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 보고서를 재검토하고 최근의 통계를 종합하여 캐나다로 이민을 왔다가 다시 본국이나 제3국으로 이민을 가는 역이민 현상에 대해 집중 분석한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그럼 보고서의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연구자들이 각종 통계를 기반으로 분석을 해보니 이민자 5.1%는 캐나다 입국 후 5년 이내에 역이민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또한 캐나다 입국 후 20년이 지나면 17.5%가 역이민을 선택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캐나다 입국 후 3년에서 7년 사이에 역이민 확률이 가장 높다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역이민은 태어난 나라, 자녀의 유무, 영주권 프로그램, 교육 수준 등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고 합니다. 그럼 역이민을 선택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보고서는 역이민의 이유가 다양하며 출신 국가와 캐나다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역이민의 이유를 제시합니다. 경제적으로 정착하는 데 어려운 경우, 출신 국가에서 가족의 죽음이 있는 경우, 캐나다의 혹독한 기후, 캐나다의 언어와 문화 적응이 어려운 경우.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역이민을 선택하는지 연구 결과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30대와 노령자들이 역이민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출신 국가에 따라 역이민의 비율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미국, 프랑스, 영국과 같은 유럽 국가의 출신의 이민자들이 역이민 가능성이 높은 반면 인도나 베트남 출신의 이민자들은 역이민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보시는 데이터는 1982년부터 2017년까지 출생 국가별 역이민 상위 20개국의 데이터입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이민 5년이 지나면 5.1%, 10년이 지나면 7.3%, 20년이 지나면 9.7%가 역이민을 선택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즉, 캐나다로 온 한인 이민자의 22.1%가 역이민을 선택했던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에서 캐나다로 이민을 온 한인 이민자들은 20년이 지나면 5명 중
한 명 이상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여기민을 선택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통계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보고서가 언급하는 여기민 이유에 대해서는 그다지 신뢰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여기민을 선택할 때는 복합적인 고민의 결과일 테고 캐나다 정부에 그 이유를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나 연구기관도 그럴 것이다, 그렇지 않겠냐 하는 추측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각종 보고서나 유튜브 등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았거나 차마 말하기 어려운 여기민 실제 사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영주권 신청 전에 귀국하는 경우입니다. 이건 사실 여기민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말 그대로 영주권을 신청해 볼 기회를 얻지 못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이 캐나다 실정이나 이민법 규정 등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알아보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더러는 취업이나 이민 사기 등을 당한 후에 해외에 나가면 한국 사람 조심해야 한다는 격언을 떠올리며 짐을 싸는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캐나다에 사는 즐거움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신 분들이고 오히려 캐나다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돌아가셔서 안타깝습니다. 만약 영주권 신청을 아직 하지 못해서 걱정이 많은 분들은 캐라쇼를 통해서 같이 방법을 찾아보는 시간을 마련할 테니 함께해 주십시오. 다음은 이민병 완치 후 향수병을 극복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캐나다로 이민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걸리는 질병이 있습니다. 바로 이민병이지요. 이러한 이민병은 캐나다 정부로부터 영주권을 승인받아야만 치료가 됩니다. 하지만 영주권을 받고 이민병이 치료되면 고국에 있는 가족, 친지, 친구들에 대한 그리움으로 향수병이라는 불치병이 다시 찾아옵니다. 적어도 1년에 한 번쯤은 한국에 방문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이런 향수병은 감기처럼 안고 살아갈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형편이라면 극복하기 어려운 향수병에 항복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런 분들이 한국으로 돌아가서 다시 이민병이 발생하여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부부 갈등입니다. 대놓고 밖으로 알려지지는 않지만 생각보다 자주 접하게 되는 여기민 이유입니다. 문제는 부부 갈등을 터놓고 이야기하고 고민을 함께 나눌 주변인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부 중에서, 즉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캐나다로 이민을 가자고 먼저 말을 꺼내는 사람은 주도적으로 이민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영주권의 주신청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편의상 이민 가자는 말을 먼저 꺼낸 사람을 아내라고 해보겠습니다. 반면 남편은 아내의 캐나다로 이민을 가자는 설득에 뭐 나쁠 것 같지는 않네 하면서 못 이기는 척 캐나다로 따라오죠. 그런데 마지못해 캐나다에 따라온 남편은 적극적으로 캐나다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몸은 캐나다에 있지만 마음은 한국에 있죠. 뉴스도 한국 뉴스만 보고 캐나다의 어두운 부분을 더 크게만 느낍니다. 그런 와중에 영주권 진행이 더디고 경제적인 이슈 등이 발생하면 남편은 이렇게 사느니 한국이 더 좋지, 내가 뭐라 했어? 라고 빈잔 섞인 말로 시작해서 부부간의 갈등이 시작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캐나다로 이민 가자는 말을 먼저 꺼냈던 아내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여기민을 먼저 말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본인이 먼저 캐나다에 가자고 했으니까요. 다시 돌아가자는 것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부부간의 갈등으로 여기민을 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많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은퇴 후 여기민입니다. 이민을 온 지 20년 이상이 된 분들로 캐나다에 자녀들은 다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에 안정적인 결혼 생활까지도 다 본 분들입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멀리 타지에 살고 한국말 모르는 손자 손녀들은 그마저도 핸드폰에서만 만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곳저곳이 아프고 큰 병이 생기면 어쩌나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캐나다에 비해 한국 의료 시스템이 더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한국은 65세 이상자에게 복수 국적을 허용하기 때문에 의료보험 혜택도 단기간 안에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은
캐나다에 사놨던 집은 집값이 폭등하여 집을 팔면 서울이나 경기도 웬만한 아파트는 장만할 수 있습니다. 이민과 역이민 모두 개인과 가족의 선택입니다. 캐라쇼는 어떤 선택이든지 존중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 중에서 역이민을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면 캐나다로 이민 올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을 떠올려 보십시오. 왜 캐나다로 이민을 와야겠다고 생각하셨는지요? 그리고 지금 또는 가까운 미래에 그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여전히 중요한지 또는 중요할지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만약 한국으로 돌아가는 쪽으로 결정했다면 처음 캐나다로 올 때 가졌던 마음가짐보다 10배는 더 단단한 마음으로 준비하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마냥 당신을 환영해 주지는 않을 것이고 그렇게 싫어했던 한국의 모습을 다시 마주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캐나다에 남아서 살아가거나 좀 더 고민해 보겠다고 판단했다면 이제부터는 당신의 희로애락을 함께할 캐라쇼와 함께하시죠. 저희가 당신과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캐나다 한인들을 위한 팟캐스트 캐라쇼의 푸틴이었습니다. 굿데이 앤 굿럭.